어제 미국의 하루 코로나19 환자가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팬데믹 사태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뉴욕시가 모든 업소의 영업을 제한한 봉쇄령을 검토 중이며 그 기한을 크리스마스 직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에 개설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식당의 업계 영업이 일시 중단되며 뉴욕시의 모든 학교들도 문을 닫습니다. 의회가 9천억 달러 추가 경기 부양책에 초안에 없었던 국민 개인에 대한 현금 지급안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부양안 합의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의 인단 투표에도 주작을 주장하면서 결과 불복 소송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피 부티지가 또 다른 미국 성소수자의 역사를 새로 써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마침내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혹독합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1만 명을 넘어서 팬데믹 사태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CNN 방송은 코로나19 추적 프로젝트를 인용해 어제 미국 전역의 입원 환자는 11만 500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감염자 수는 21만 5천여 명,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2,389명으로 각각 집계되며 코로나19 사태 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 백신 접종이 개시된 14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는 앞으로 석 달간 추가로 18만 6천 명이 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백신이 출시됐지만 아쿠아일로의 코로나19 사태에는 당분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 지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알렉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1월 말에서 3월까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했습니다. 전체 미국 대중의 70-80%가 코로나19 백신을 맞는다면 그때는 집단 면역이 형성돼 코로나19의 전파가 억제되면서 과거와 같은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보건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대는 어제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1,655만 7천여 명, 사망자 수를 30만 1천여 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뉴욕시가 크리스마스 직후에 필수업소를 제외한 모든 업소의 영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봄에 했던 것과 같은 완전한 봉쇄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히고 봉쇄령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크리스마스 직후를 언급했습니다. 뉴욕은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지난 3월부터 6월 초까지 봉쇄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봉쇄령이 재개된다면 이번 주부터 실내 영업이 금지된 뉴욕 시내 식당뿐 아니라 비필수 업종의 영업은 제한됩니다. 다만 학교까지 폐쇄됐던 봄과는 달리 학교는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가 경제에 치명적인 봉쇄령 재개까지 언급하게 된 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전날 검수 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뉴욕의 양성률은 5.51%로 뉴욕시가 설정한 기준 5%를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폭증세를 막지 못한다면 의료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뉴욕 뉴저지 일원에 강풍을 동반한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눈은 오늘 밤 동안 많이 쌓일 것으로 예상돼 내일 아침 출근길 대란이 예상됩니다. 또 뉴욕시 정부와 뉴욕시 교육국은 최대 폭설량이 예상되는 내일 17일에는 모든 뉴욕시 학교 건물이 폐쇄되고
등교를 재개했던 어린이들은 모두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뉴욕시와 서중부 롱아일랜드 지역에 내일까지 눈폭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6인치에서 12인치이며 바람은 최대 시속 50마일까지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5년 만에 최대 적설량이 예상돼 출퇴근길 대란과 대규모 정전 사태 등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버겐 카운티 등 14개 카운티에 내일 오전까지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중남부 뉴저지에는 8인치에서 14인치, 버겐, 퍼세이크, 모리스 카운티 등 북부 뉴저지 지역에는 12인치에서 18인치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뉴저지 북부 펜실베니아 근방은 최대 2피트까지 눈이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번 폭설은 거의 5년 만에 가장 큰 눈이 될 것으로 보여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강풍으로 인한 정전 사태와 해안가 쪽 범람이 발생할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주정부와 시정부, 뉴저지 주정부는 일제히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 청소국은 시 전역 식당의 오픈 레스토랑 야외 영업을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내일 밤 해제될 수 있지만 적설량과 도로 상태에 따라 18일까지 연장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소국은 내일까지 교대 주차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립병원 코로나19 진단검사장은 오늘 오후 2시에 폐쇄했으며 내일 정오에 재개합니다. 단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의회가 심야 회담을 거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9천억 달러 추가 경기 부양책 협의에 근접했다고 언론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추가 부양책에는 국민 개인에 대한 현금 지급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지난 3월 첫 경기 부양책 통과 후 지급된 1인당 2,200달러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라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부양책 협상 교착 타결을 위해 초당파 의원들이 이달 초에 제시한 절충안에선 국민에 대한 현금 지급 방안이 빠졌지만 협상단의 협의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협상단이 마련한 방안에서 주와 지방 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과 코로나19 관련 소송에서 기업에 면책 특권을 주는 책임 보호 조항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두 항목은 협상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으로 공화당은 기업 책임 보호 도입을, 민주당은 주와 지방 정부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협상단은 또 올해 코로나19 백신 배포와 관련한 법안에 지원 자금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의 낸시 플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공화당의 미치 머커널 상원 원내대표,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와 회의를 했으며 이들은 협상이 생산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초당파 의원들이 내놓은 방안에는 교육, 교통과 다른 중요 분야에 수백억 달러를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실업자에 수천억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당선인의 압승으로 결론난 각 주의 선거인단 투표에도 조작 선거 주장을 지속하면서 불복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악관도 선거인단 투표가 헌법적 절차의 일부분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유권자 사기에 대한 엄청난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이 같은 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각 주 선거인단이 전날 투표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에게 승리 분기점인 270명을 훌쩍 넘는 306명의 선거인단을 안겼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당한 개표기 조작 등 기존의 사기 투표 주장을 반복한 셈입니다.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는 전날 선거인단 투표에서 개표 결과는 물론 주별 인증 결과와 동일한 수의 선거인단을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에게 부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의 선거인단 투표가 열린 전날에 선거 사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한 충복,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경질하기도 했습니다. 케일리 맥커네니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언급하지 않고 대신 대통령은 여전히 선거와 관련된 소송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CNN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껏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던 공화당 의회 1인자인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본회의 연설에서 바이든의 승리를 축하한 것과 관련해 매커네니 대변인은 매코넬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전 통보했는지를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매커네니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을 백악관에 초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성소수자인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 시장 피 부티지가 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을 통과하면 미 역사상 최초의 성소수자 장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38세인 부티지지는 미국 내 성소수자 위상에 대한 역사를 새로 써가는 인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부티지지를 교통장관으로 임명한 데에도 민주당이 지향하는 다양성 포용과 소수자 존중이라는 메시지가 담겼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부티지지는 전통 가치를 중시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상원에서 인준을 받으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성소수자 장관으로 또 다른 역사를 쓰게 됩니다.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사우스밴드 시장을 지낸 부티지지는 임기 4년 차이던 2015년 지역신문 사우스밴드 트리뷴에 칼럼을 싣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커밍아웃했습니다. 부티지지는 당시 칼럼에서 내가 게이라는 간단한 사실을 인정할 준비가 됐을 때 나는 이미 성인이었다면서 성 정체성이 나 자신의 일부라는 점을 받아들이기까지 수년간의 갈등과 성장이 필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게이 시장이 당당히 전면에 나서면 성 정체성을 두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용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커밍아웃 배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티지지 전 시장은 올해 대선에 도전하며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최초의 동성애자 후보로도 거듭났습니다. 그는 연초 아이오와 코커스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1위에 올라 경선에서 승리한 최초의 동성애자 후보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버드대에서 역사와 문학을 전공하던 도중 장학생으로 선발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유학했습니다. 이후 29세에 자신의 고향인 사우스밴드 시장에 당선됐으며 재임 중 휴직하고 아프가니스탄 파병 복무를 하고 돌아와 화제를 낳았습니다.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등 무려 7개 국어를 구사하고 또 피아노 실력이 수준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 차량국 DMV는 최근 주 차량국을 사칭한 문자나 사진을 보내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빼가는 수법에 스미싱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기범들은 모든 뉴욕주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며 링크를 보내거나 리얼 아이디로 교체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빼가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DMV는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절대로 열어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며 주차량국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내년부터 정확한 원천 징수를 위해 올해가 가기 전에 세금 원천 징수 공제 증명서류 W4 폼을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W4 양식으로 알려진 세금 원천징수 공제 증명서류는 올해 세금 보고 때부터 새 양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새 양식은 인적 공제가 없어지면서 세제 수혜 가능 자녀와 부양자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납세자와 배우자의 소득원 관련 정보와 부수입 부분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W4 양식은 직장인들의 원천 징수액을 규정하는 양식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세금 보고 시 벌금이나 이자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게 한인 공인회계사들의 설명입니다. 내달 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특별단속은 주 경찰과 더불어 주 전역의 로컬 경찰이 협력해 이루어지며 연말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실시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주 경찰은 각 지역 경찰들과 합동으로 주내 모든 지역에서 17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펼치고 또 안전벨트 미착용과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고소득자 수백만 명이 뉴욕시를 떠나면서
약 340억 달러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약 357만 명이 뉴욕시를 떠났고 같은 기간 낮은 임금을 쫓아 뉴욕으로 유입된 인구는 약 35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팬데믹으로 뉴욕시에서 7만 명이 순유출됐습니다. 한 관계자는 뉴욕시의 인구와 소득 모두 이번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뉴욕시 경제에 영구적인 피해를 남길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이러한 변화에서는 뉴욕의 부동산과 소매업이 어떻게 적응할지가 최대 관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 눈폭풍까지 이야말로 설상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거센 바람에 노출되지 말고 감기 조심하셔서 바이러스에 취약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 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